이번 주 NFL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혹시라도 잘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컨텐츠는 야구가 아닌 미식축구임을 밝힙니다. 카일러 머리가 저번 주 먼데이 나잇에 이어서 이번 주 썬데이 나잇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애리조나 팬들로 하여금 플레이오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번 주는 템파베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톰 브래디가 템파베이에 적응을 마치고 많은 NFL들이 알고 있는 그 톰 브래디로 돌아왔습니다. 369야드의 패싱 야드, 4개의 패싱 터치다운, 그리고 1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인터셉션 없이 기록했으며 4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모두 4명의 다른 리시버와 연결했습니다. 롭 그런키도 1년을 쉬고 나서 복귀한 뒤 첫 2경기 연속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의 수비는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톰 브래디는 지난 2주 동안 수비진이 인터셉션 혹은 펌블로 넘겨받은 공격권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득점과 연결 지으면서 상대팀에게 실수는 곧 실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으며 터치다운 라인에서 20야드 지점까지를 의미하는 레드존에 진입할 경우 리그 최고 수준의 득점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주차부터 징계가 풀리는 리그 최고의 재능이자 악동인 안토니오 브라운이 템파베이에 합류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안토니오 브라운은 지속적으로 톰 브래디와 같이 뛰기를 원해왔으며 지난 시즌 뉴잉글랜드와의 계약을 하면서 소원을 이루는 것 같아 보였으나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바로 방출되게 되면서 그의 바람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시즌 전부터 복수의 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던 그는 여전히 톰 브래디와 뛰기를 희망했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식 계약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도박 사이트들과 라스베가스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템파베이의 우승 확률을 조절했으며 톰 브래디는 현재 마홈스, 러셀 윌슨, 그리고 에론 로저스가 경쟁하고 있는 MVP 레이스에 본격적인 참가를 선언했습니다. 템파베이는 전통적으로 프로스포츠의 인기가 적은 곳입니다. 템파베이 레이스가 그렇고 우승을 했지만 템파베이 라이트닝 또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끄는 구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템파베이 버캐니어스 또한 인기와는 거리가 있는 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템파베이 버캐니어스는 더 이상 비인기 구단이 아닙니다. 톰 브래디와 그론키의 유니폼인 12번과 87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NFL의 유튜브 채널 게임 하이라이트 영상 조회수에서도 템파베이의 시합은 매주 조회수 탑5 안에 들고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이미 톰파베이라고도 불리며 톰 브래디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진흙탕 시합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시합은 시합 내용보다도 뉴욕 자이언츠의 쿼터백인 다니엘 존스의 80야드 러싱으로 더 화제가 되었는데요. 평소에 거의 뛰지 않는 포켓 쿼터백인 그는 이 시합에서 80야드를 뛰게 되는데 50야드 라인을 넘어서자 러싱 터치다운을 의식했는지 다리가 풀리면서 휘청거리며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수많은 선수들과 유명인들이 리트윗하면서 더 많이 퍼지게 되었고 많은 팬들이 밈으로 만들어 재생산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안겨주며 화제가 되었지만 다른 이유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시합에서 3명의 자이언츠 러닝백과 1명의 타이트엔드가 기록한 러싱 야드의 총 합이 68야드로 쿼터백 중에서도 느린 편인 다니엘 존스 1명이 기록한 러싱 야드보다 4명의 선수의 러싱 야드 합이 적었다는 것은 자이언츠 팬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워싱턴과 댈러스도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 되면서 필라델피아는 이 최악의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전승팀끼리의 시합이었던 피츠버그와 테네시의 시합에서는 빅벤이 건재한 피츠버그가 승리함으로써 6전 전승을 기록하며 아마도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시합이 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 볼티모어와의 시합을 앞두고 확실한 메시지를 볼티모어에게 보냈습니다. 에론 로저스는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지난주 톰 브래디에게 진 화풀이를 휴스턴에게 했으며 휴스턴은 1승 6패로 사실상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휴스턴 팬들은 역대 최고의 운동신경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 디펜시브 엔드 JJ 와트의 전성기를 이렇게 그냥 보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즌 32살이 되는 그가 언제까지 현재의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겠고 이미 여러 번의 부상 경력이 있었던 선수라 다음 시즌부터 당장 눈에 띄는 기량 활약을 보여준다고 해도 사실상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JJ 와트의 경우 다음 시즌이 그의 계약 마지막 시즌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이자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캔사스시티는 이번 주도 무난하게 승리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캔사스시티는 현재 모든 팀들 중에 가장 밸런스가 잘 맞는 팀이며 각 부분에서도 월등히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굳이 캔사스시티의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거는 워낙 강한 데다가 그 강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무난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중에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캔사스시티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할 예정입니다. 톰 브래디와 톰 파베이가 잘 나가고 있는 반면 페이트리어츠는 2000년대가 시작된 후 최악의 홈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빌 벨리치과 톰 브래디를 따로 다루는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 상대가 바로 다른 팀도 아닌 지미지와 샌프란시스코였다는 점에서 팬들은 더 큰 치욕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캠 뉴튼은 주전 쿼터백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이며 뉴잉글랜드의 팬들로서는 시즌 중에 부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쿼터백이 교체되는 상황을 20년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화도 내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빌 벨리치과 뉴잉글랜드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NFL의 모든 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톰 브래디와 빌 벨리치의 승부는 현재까지 톰 브래디의 승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뉴잉글랜드 팬들이 사실 자기는 뉴잉글랜드 팬인지 알았는데 올 시즌 보니까 톰 브래디의 팬이었다면서 톰 브래디로 갈아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관심있게 지켜본 시합은 오하이오 팀들의 라이벌 매치였던 신시내티와 클리블랜드의 시합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젊은 듀얼 쿼터백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메이필드와 조 버로우는 페이트 매닝, 톰 브래디 그리고 드류 브리스 등의 전통 쿼터백의 명맥을 이을 선수들로 기대받고 있으며 저 또한 이 둘이 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18년 드래프트 1라운드 1번 픽이었으며 이번 시즌이 세 번째 시즌인 베이커 메이필드는 피츠버그와 볼티모어라는 두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는 NFC 노스에서 이번 시즌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켜야 하는 정말 어려운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렇기에 신시내티를 상대로 꼭 이겨야 하는 시합이었고 본인이 왜 전체 1번 지명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합 중 클리블랜드는 이번 경기에서 오델 베컴 주니어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승리와 리그 최고 리시버의 부상과 맞바꾼 셈인데요. 현재까지는 5승 1패로 분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오델 베컴 주니어 없이 얼만큼 선전을 할 수 있는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베이커 메이필드보다는 조 버로우 선수에게 더 관심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외부편에서 조 버로우 선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욕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 버로우는 이번 시즌이 데뷔 시즌이고 신시내티가 아직 조 버로우를 위한 완벽한 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팀의 승리보다는 왜 조 버로우를 위해서 팀을 바꿔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팀은 1승 5패지만 조 버로우는 매 시합 그가 왜 전체 1번이며 르브론의 뒤를 이어서 오하이오의 얼굴이 될 선수로 주목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수비에서 많은 실수가 나오면서 팀은 안타깝게 패배했지만 신시내티 팬들은 희망을 본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신시내티가 얼마만큼의 선수 보강을 통해서 그를 지원해줄지가 기대됩니다. 지난주 먼데이 나잇 풋볼 데뷔전에서 승리를 기록한 카일러 머리는 이번 주 자신의 우상인 러셀 윌슨과 만난 썬데이 나잇 시합에서도 승리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시애틀이 자멸한 경기이긴 했지만 카일러 머리와 킹스버리가 전술적으로 많은 유연성을 보여준 시합이었기에 애리조나의 남은 시즌 전망이 더 밝아졌습니다. 1쿼터와 2쿼터 초반 시애틀의 패스 수비에 막혀 있었던 카일러 머리는 2쿼터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러싱을 시도하면서 시애틀 수비진을 혼란스럽게 했고 3쿼터와 4쿼터에 들어서 카일러 머리의 러싱을 신경쓰기 시작한 시애틀 수비진의 패스 수비 또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애리조나는 동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연장에 간 시합에서 필드골로 승리하면서 또 다른 전승팀이었던 시애틀에게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러셀 윌슨은 이번 시즌 최악의 시합을 했는데요. 이번 시즌 전까지 5시합에서 3개의 인터셉션밖에 허락하지 않았던 러셀 윌슨은 애리조나 수비진에게 한 경기에서 3개의 인터셉션을 허용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애리조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실 러셀 윌슨은 이 경기 전까지 애리조나 원정에서 그의 커리어 내내 단 한 번도 인터셉션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썬데이 나잇에서 3개를 허용하면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주간 NFL이 좀 길고 설명해드리려던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이 간단히 설명이 안 되는 포지션인 관계로 쿼터백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말에 따로 만들어서 쿼터백 편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가 보장된 많은 시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츠버그와 볼티모어, 무너진 페이트리어츠와 디비전 탈환을 노리는 버팔로 빌스, 진흙탕 디비전 라이벌인 댈러스와 필라델피아, 그리고 템파베이와 뉴욕 자이언츠의 먼데이 나잇 풋볼까지 정말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사실 NFL 컨텐츠는 조회수는 낮지만 제 애정이 각별한 컨텐츠입니다. 멀지 않은 날 여러분과 같이 시합을 보면서 라이브로 시합과 NFL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